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랜만에 비타민C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영상 작업한 지가 벌써 5년이 넘는데 예전부터 이미 여러가지 비타민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기능 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강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비타민C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작업할 때 비타민C가 판매되는 종류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비타민C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못 보던 비타민C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드시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C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C는 이제 물에 녹는다. 그래서 수용성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비타민C이지만 이게 갖고 있는 단점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좀 보완해서 지용성 비타민C라는 걸 개발하게 된 겁니다. 수용성 비타민C의 단점이라면 첫 번째는 흡수율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을 통해서나 또는 비타민C를 직접 드시면은 장관 내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적게는 한 20%에서 많게는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g의 비타민C를 드시면은 혈중으로 들어오는 거는 한 250에서 300mg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대장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이 필요해서 많이 먹고 싶은데 들어오는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흡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비타민C가 흡수가 안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생기죠. 고용량의 비타민C를 드시게 되면은 그게 다 흡수되면 좋겠지만 흡수가 안 되고 많이 남다 보니까 비타민C의 오스몰랄리티가 높다 보니까 얘가 이제 장관 내에서 머물러서 삼투압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원내에 와서 치료받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상담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얼마 비타민C를 드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환자분이 막 제각각 얘기하시죠. 저희 병원에서는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의 제일 기본은 비타민C 6g에 물 1리터 정도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기본이란 얘기는 이거보다 이하는 없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통 하는 방법은 텀블러가 있으면은 450에서 500cc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텀블러인데 아침에 출근하면 그 텀블러에다가 비타민C 3g 파우더를 집어넣어서 얘를 이제 믹스를 해서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진료하면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마시는데 한꺼번에 비타민C 3g을 다 넣기도 하지만 이거보다는 조금씩 소량씩 넣어주는 게 흡수율과 여러 가지를 볼 때 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좋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거고 어떤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 비타민을 그렇게 나눠서 물을 마시는 거나 이런 것들 또는 공복에 먹었을 때 속이 쓰리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쉽지 않죠. 그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식사 후에 바로 드세요라고 하면서 3g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안 좋은 게 위장이 문제인 거지 비타민C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위장 치료를 잘 해서 공복에 비타민C를 이제 조금씩 소분해서 먹을 수 있는 몸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비타민C가 기본으로 하루에 6g 이상을 먹게끔 합니다. 정상적일 때는 6g을 먹다가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감기가 오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뭐 12g, 15g까지 늘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아는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12g만 좀 넘겨도 바로 설사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감기 걸렸을 때는 15g까지 늘려도 설사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몸에서는 인체의 요구량이라는 게 계속 변한다는 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되게 많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조금만 먹어도 될 수 있는 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토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지용성 비타민C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용성 비타민C의 개념은 비타민C를 가지고서 얘를 그냥 넣었을 때는 장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통로를 통과해서 몸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을 먹었으면 먹는 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잘 분해를 해서 장내에서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잘 분해한 상태에서 얘가 벽을 타고서 어딘가로 들어오겠죠. 어떤 문이 있을 거고 통과하는 그 길이 있을 건데 얘가 통과해서 들어오면 그 다음에 혈관으로 들어가고 그 혈관이 돌아다니면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모든 1차 프로세스를 거쳐요. 해독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1차 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피는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서 1차 프로세스 거친 다음에 온몸에 뿌려주는 거죠.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러니까 비타민C도 마찬가지로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건데 이때 지용성 비타민C의 폼으로 리포소말 폼으로 이걸 감싸서 집어넣어주면은 흡수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수용성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에요. 일단은 장벽을 투과하는 게 아까 수용성은 25%에서 30%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용성은 훨씬 더 높아요. 아마 50%, 60% 넘어갈 건데 이게 높다 보니까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이제 체내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뭐 어떤 연구 논문은 8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문도 있어요. 똑같은 양이 아니라 수용성은 8배를 더 많이 먹어야지 비슷한 농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얘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돌아다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비타민C가 조직 내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기능의학자가 강조하는 거는 혈중의 비타민C 레벨보다 더 중요한 게 조직 레벨입니다. 조직에 충분한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세포 레벨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체 레벨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용성 비타민C가 월등히 유리해요. 투여를 해보면은 수액으로도 수용성 비타민C를 넣어드리는데 고용량을 넣어드려도 한두 시간에 맥스를 찍은 다음에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는 5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지나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원내에 와서 수액을 맞고 수액 치료 하시더라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 집에 갈 때쯤 되면 소변으로 나오는 양 체크해보면 경구제 먹는 양밖에 안 나올 정도로 다 빠져나갑니다. 나가는 게 아까워서 안 먹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일단은 많이 집어넣어서 수용성의 의미는 거의 농도 차이에서 밀어 넣어준다는 의미로 세포 레벨로 집어넣어준다는 개념이라면은 지용성 비타민C는 훨씬 더 오랫동안 잔류를 해요. 혈중에서 소변으로 안 나가니까 잔류하다가 얘가 필요한 곳에 들어가겠죠. 뇌로 예를 들자면은 뇌로 들어가는 혈관은 브로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뇌를 들어가는 그 모든 문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보호막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뇌에 안 좋은 독소가 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를 통과하지 못하게끔 하는 막이 있는데 얘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타민C도. 근데 얘가 들어가는 폼으로 들어갈 때는 안타깝지만 환원된 비타민C 형태로 들어가진 않고요. 산화된 비타민C 형태로 들어가요. 뇌로. 그러니까 뇌로 들어간 다음에는 뇌에서 환원시켜야 되잖아요. 산화된 비타민C가 뇌로 들어가서는 뇌 안에서 다시 환원돼서 얘가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폼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바꾸게 하는 또 다른 항산화제가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로 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항산화제를 컴바인해서 넣어주는 게 뇌질환 있는 환자들한테는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아 아이들을 키우거나 할 때 틱장애든지 ADHD라든지 오티즘이라든지 뭐 이런 환자들을 치료할 때 비타민C를 드릴 때는 꼭 지용성 비타민C를 드시라고 얘기하는데 뇌로 들어가는 폼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산화 형태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리포저멀 폼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뇌 안에서도 이 산화된 비타민C를 환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서 글루타치온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엔 글루타치온도 리포저멀 폼으로 만든 게 나와요. 글루타치온은 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테인, 글라이신, 글루타메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분자구조가 크다 보니까 이걸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먹게 되면 장내에서 얘가 그대로 흡수를 못해요. 너무 크니까 통로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글라이신 자르고 시스테인 자르고 글루타메이트 잘라서 얘를 잘라서 흡수한 다음에 또 체내에서 얘를 또 재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능의학자들이 글루타치온을 경구제로 드시는 거를 별로 안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의미는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냐의 의미는 혈관으로 바로 글루타치온을 넣어주는 거에 비하면 월등히 낮아요. 그래서 얘를 좀 높여주기 위한 폼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리포저멀 폼의 글루타치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같이 먹어주시면은 훨씬 더 뇌에는 좋겠죠. 얘가 뇌에 들어가서 항산화 역할을 해줄 테니까 제가 이제 리포저멀 폼에 대한 얘기는 설명드렸고 어떤 제품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원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루 비타민C입니다. 이 안에는 3g짜리 이 포가 100포가 들어있어요. 그냥 편하게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은 저도 이걸 주로 먹고요. 가루로 내서 기본은 하루에 2포를 먹고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3포에서 4포까지도 늘리기도 합니다.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요즘 나오고 있는 리포저멀 폼의 비타민C입니다. 이 안에 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상으로 되어 있고 액상의 색깔은 이렇게 노란색을 보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아마 강황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노랄 거예요. 맛은 약간 시큼하면서도 저는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맛인데 맛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웩 하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맛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리포저멀 형태의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병으로 나오고 얘도 색깔이 약간의 노란색에 갈색을 띱니다. 선플라워 레시틴이 들어있는데 이게 해바라기 씨에서 추출한 레시틴이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C 중에서 캡슐로 만들어진 리포저멀 폼도 있습니다. 캡슐은 흰색 캡슐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우리 캡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캡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 따가지고 그 가루 자체를 물에 이렇게 믹스해서 먹어도 되겠고요. 여러 회사마다 이렇게 레시틴 성분과 합쳐져서 만들어진 비타민C 종류는 되게 많은데 어떤 회사는 색깔이 약간의 브라운 컬러를 띠는 그런 어떤 캡슐 재질로 만든 게 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것도 얘는 흰색에 가까워요, 가루가.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 걸 좋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어떤 회사들은
남의 회사 거를 저거는 효과 없습니다, 자기 것만 효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경우를 제가 봐서 너무 황당했는데, 여기 안에도 정확한 해바라기 레시틴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데, 환자들은 의사를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환자들한테 어떤 제품을 홍보를 할 때는 제대로 된 연구 자료를 갖고서 만들었느냐, 또 제대로 된 성분이 표시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환자들한테 드릴 때 제가 다 먹어보고 효과 있는지 보고, 또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정확하게 다 들어있는지 그 검사지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편인데, 믿고 드셔도 되는 비타민이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캡슐 형태의 레스틴 성분으로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액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액상은 좀 더 어떤 뭐 간식거리나 이런 데다 애들 주스 만들 때도 넣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먹는지도 모르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믹싱되면 그렇게까지 힘든 맛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맛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비타민의 요구량은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타민C 요구량이 많아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시간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기능의학을 모르고 환자 진료했던 20년 전에는 환자들이 비타민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막 뭐락했던 적도 있어요. 무지하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환자들한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야채하고 과일 많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지했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을 되돌아보면 정말 창피하죠. 요즘같이 오염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요구량은 많아질 수 있고, 내가 먹는 음식 속에는 영양소보다는 오염물질이 더 많은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타민C 종류에 따라서 이게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그냥 iHerb.com에서 나우푸드에서 나온 대용량 비타민C 있거든요. 힘드시면 그거라도 사서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는 월등히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안 드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고요.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이라면은 뭐든지 다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 구매해서 섞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성 그 비타민C를 메인으로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지용성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죠. 이게 고용량이 비싸니까 조금씩만 넣어주더라도 수용성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얘가 좀 잡아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